둔산동 동화샘입니다. 이제 메밀꽃 필 무렵 이렇게 소설로 이제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소설은 다 끝났고 이렇게 각색된 걸로 나오면 또 어쨌든 소설과의 이 각색된 애니메이션과의 차이나 아니면 특석으로 되면서 시험 문제를 또 낼 수 있으니까 또 후보로 올라오겠죠. 그 전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났으니까. 보면 이게 이제 등장인물 써줬는데 허생원에서 이게 허자 비드 이제 생원이라는 것은 생원시 시험을 초시를 보고요. 한 번 보고 그다음에 복시를 보고 두 번째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 가서 진짜 본고사 이렇게 3차 시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초시, 이초시 이렇게 여기서 합격하면 진사라고 그러죠. 진사.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성균관에 입학해갖고 여기서 3차 과거로 거야 벼슬입해요. 최진사 때. 그럼 초시도 되는데 이거 합격하면 이제 생원. 유생은 그냥 학생이라고 그러고 생원. 그래서 김생원 하면 구급공무원 이런 김주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허씨의 생원인데 이 허가 허생전 할 때도 그렇고 가공의 사람 그러니까 없는데 상상의 사람 이럴 때도 많이 써요. 허생원하고 조씨인데 선달님 하면 남자야 남자 사내 장돌뱅이니까 장을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허생원의 친구야. 그래서 보조종 같이 다녀야 돼.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그제 떠돌이 장돌뱅이 장을 돌아다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역마살이라는 게 있어요. 역마살은 뭐냐면 가만히 못 있고 계속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 운명을 역마살이라고 해요. 역마살. 그런데 이 사람이 요 메밀꽃을 피는 곳을 지나가지고 봉평을 지나가면 어느 동네에 성씨 처녀와 인연을 맺었어. 하룻밤을. 근데 이제 성씨 처녀가 동의를 낳지. 근데 얘도 역마살을 물려받았어. 역마살. 근데 그걸 역마살이 아빠가 있고 얘도 역마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깨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못 깨고 나중에도 다시 얘도 또 떠돌지. 분명해. 그런데 이 동의하고 허생원하고 이제 아버지인지 모르고 같이 이동도 하고 그러지. 장돌뱅이. 그래서 뭐 허생원의 자식이란 게 왼손잡이다. 뭐 서로 유전이 비슷하다. 왼손잡이로 부터 여러 가지 암시들이 조금씩 보여서 나오지. 그래. 그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나중에 니네 엄마 누구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제 하면 자식이라는 게 이제 암시가 되지. 이제 이렇게 원작 허생원이 그러면 돌아다니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면 나귀 하나 그지 당나귀 같은 거 하나 들고 짐 싣고 걸어가면서 달밤에 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과거 이야기가 대화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간접적으로 쭉 설명도 되고 나오겠죠 그지? 근데 그 소설에는 이렇게 말로 하는데 그럼 상상하기가 더 좋아. 재밌어. 상상력을 더 키워주고 상상력으로 그 상황을 더 추가해서 사람들 뭐 감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소설은 애니메이션은 과거 이야기를 직접 그려서 직접 그냥 보여준다는 거지.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아니면 끼워 넣든지 그지? 그러면 소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그지? 직접 그 얘기를 녹화해갖고 보여주면 되잖아. 그 차이가 담는. 그러니까 구체화되고 생생하게 전달은 요거는 구체화되겠지만 대신에 이거는 상상력, 추상적으로 상상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냥 있는 대로 나는 그렇게 상상 안 했는데 작가가 그 말을 듣고 그 사이에 배경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분위기야? 분위기가 배경만 달라도 완전히 다르잖아.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줄거리가 어느 장면이냐면 강원도 이제 봉평
메밀꽃 축제 해요. 메밀꽃 축제. 이게 피면 이게 장날이 뭐 10일장, 15일장 해갖고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러니까 보통 때는 많이 안 쓰다가 사람들이 5일 됐대. 5일, 15일, 5일마다 오든지 예? 며칠마다 하든지 이렇게 장날이 있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이쪽 동네 장날에서 이쪽 동네 장날이 다르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 이렇게 이동하면서 파는 거야. 그게 장동루액이야. 장을 돌아다니는 거. 허생원이 충주된 일로 동의에게 충주댁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면 충주에서 시집 온 여자 충주댁이야. 대전에서 시집 오면 대전댁이고. 이해됐죠? 충주댁 일로 동의에게 화를 냈지만 곧 화해하고 길을 같이 떠난다. 이렇게. 그러면 봉평장에서 됐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대화장으로 가다 보면 이제 산길도 있을 거 아니야? 허생원이 오래전에 피식피식 웃을 거 아니야? 뭐 거기 가다가 뭔 일인데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옛날에 성서방 내 처녀. 성서방이잖아 남자가. 처녀니까 성처녀잖아. 성씨 집안에 성처녀의 인연을 얘기하니까 동희는 듣다 보니까 엄마한테 얘기 들었거든 옛날에. 어? 아빠 얘기. 근데 꼭 허생원이 동희가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허생원은 하죠. 또 얘기를 하고 여기 들어보니까 동네 호구조사를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허생원은 동희가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개울물에 퐁당 빠지고 뭐 딴 생각 하다는 거지. 그리고 동희에게 이제 엎혀서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동희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심정을 더 굳히는 거지. 자꾸 뭐라고 그 느낌을 계속 주는 거지. 같을 수 있다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달밤이야 달밤. 왜 달밤이냐? 밤에 이동을 안 해요. 보통은. 그죠? 이동을 안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동을 해요? 달이 보름달 치고 그러면 굉장히 밝잖아. 근데 이렇게 밤에 이동해서 조금 하면 뭐 아침에 도착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치? 하루 더 하면 숙박비 들고 계속 그러잖아. 장도 늦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 달빛이 이 메밀꽃이 하얘요. 꽃 자체가. 그러면 이게 빛이 반사되면 바짝바짝해요. 근데 뭐 메밀꽃 밭이 굉장히 넓어요. 들판에 이렇게 나트막한 산에다 쫙 펴 있어요. 그래서 메밀묵 사려 그래서 메밀묵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득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벌렁벌렁 드러나고 이게 낭만이 사실의 반대가 낭만이거든요. 감정이 쭉 이렇게 살아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던 거죠. 이렇게 옛날에 이런 거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낮에 가봐 그러면 뭐 뻘쭘해갖고 얘기하고 이렇게 감정이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달이 밝았지 이렇게 과거와 회사 현재를 얘기해주는 달로 매개체로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 달 쫙 보여주고 핑 하고 달하면 여기 밑에가 이게 달을 매개로 해서 원래는 이쪽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이쪽 세상 비춰주면서 여기도 달이 떠 있으니까 진행되잖아. 그날도 달이 밝았지 하면서 딱 보면서 달 하면 핑 하고서 딱 얘기 전달되니까 이게 이어지는 매개체이 되는 거죠. 근데 추억을 회상하고 성씨 처녀의 인연 자체가 이제 신비롭고 순수하다. 순수하다고 그렇게 그렸지만 어쨌든 얘기 나는 거예요. 그죠? 달빛이 돼서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느덧 감정이 불어일어가지고 동이 낳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또 이것도 뭐냐면 고개를 넘을 때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 없이 부러웠다. 젊은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지없이 끝없이 부러웠다 이런 뜻이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그게 뭐냐면 고개를 넘을 때마다 고개를 넘을 때 힘들죠. 나이가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죠? 이해됐죠? 동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씩씩하게 가잖아. 이거 고개마다 나이를 알려주니 원래 이제 한 고개, 두 고개, 세 고개 나이가 고개라는 말도 하거든. 그치? 그런 말도 있어요. 고개 30고개 넘었냐 이렇게 말할 때도
그 나이도 고개지만 고개를 넘어가면서도 힘들고, 그제? 한 고개 두 고개 넘으면 더 힘들다는 거지. 인물의 심리가 서술자를 통해서 소설에서는 서술자죠.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설명을 해서 직접 설명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지 평가처럼 할 수도 있고.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등장 못하죠. 등장하려면 나레이션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 나레이션이 뭐를 서 어떤 장르는 뭐 기행문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는 나레이션 할 만한데, 에? 사극 같은 거나. 근데 애니메이션 하다 뜬금없이 나레이션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대사를 통해 다 말해야죠.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 요거는 간접적,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건 간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그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쇼잉. 쇼잉으로 뭐라고? 쇼를 보여주는 거야. 뭐라고요? 보여주기. 요걸 서술자가 직접 만약에 설명하면 소설에서는 이건 말하기. 텔링. 예를 들어서 허생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여주기만 해야지. 자, 원작에서는 조선달 자체가 행위나 대회가 거의 왜? 그냥 등장인물만 몇 분 나와도 그지? 알아서 사람들이 상상하거든. 티격태격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나왔는데 아무 대화도 안 하면 얘 캐릭터를 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돼서 구체성을 띠고 현실화시켜서 그릴 수밖에 없잖아. 다 보여줘야 되니까 눈앞에서. 그러니까 행동과 대사를 조금 줘야지 조선날 같아. 이게 현장감이나 이게 극적이 연극적이에요.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극적. 장면을 추가해서 연극적이고 현장에서 진짜 있었던 일처럼. 근데 소설은 이걸 다 상상하지 사람들이. 사이사이를 읽다가 보면. 자, 원작 왼손잡이 방결하는 걸 간결하게 왜 짧게 하고 이게 뭐라고? 연결돼 갖고 여운을 낮으면서 계속 의심하게. 왜? 그거를 소설 읽는 사람이 찾아내야지. 직접 말해서 왼손잡이가 이상하지?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안 그래? 근데 애니메이션은 눈으로 보고 휙 지나가잖아. 그지? 그럼 시각적으로 딱 그 부각도 시켜야 되고, 부각시키면 이거 왜 그러나 하니까 대사로 한 번 더 얘기해줘야 되고, 이렇게 반복돼서 이게 더 부연해서 붙여서 부연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왜? 소설처럼 애니메이션을 여러 번 보거나 뭐 그러질 않거든. 특이한 사람 안 빼고. 그러니까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임을 암시하는 원작의 의도를 더 감각적으로 자세하게 추가로 얘기한다는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소설은 보통 이렇게 쓰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하고 결말하고 다 끝나도 돼.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연극과 영화는 발단, 전개, 절정이고 하강도 있어요. 연극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러면 이 하강이 현장감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하강에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처럼 뭔가 설명을 해줘야 돼. 놀부가 있으면 잘못했으면 때려줘야 돼. 엉덩이도 때리고 그래서 놀부가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지. 갑자기 형부가 있다가 놀부가 확 끝나고 놀부가 갑자기 개거천선했대.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게 되고 먼저 이렇게 직접 나이도 부럽구만 이렇게 표현도 직접적으로 묘사하게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보조 인물들도 에피소드를 같이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강조할 게 있으면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더 대사 처리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 현장성 때문에. 현장성. 됐나요? 자, 역순환적 구성은 이렇게 가면 순행인데 가다가 거꾸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역순행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회상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회상.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디까지 회상인지는
딱 찍어놓고 기억하는 게 시험 보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남바 11과 신남바 12는 과거로 회상이다. 됐어요? 자, 현재는 말하고요. 요 사이에 이게 들어간 거죠. 회상하면서 얘기를 한 거니까. 허생원의 일행들이 쭈루룩. 근데 이것도 쭈루룩 이렇게 산길을 좁아야지. 그러면 조선날은 여기 있고 허생은 여기 있고 동의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가다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속삭이면서 여기는 날 좋다 하면서 따라오고 떨렁떨렁. 이해됐죠? 그 밝은 달이 있을 때.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